안녕하세요. 아트 메이크업. 이번 강좌는 이제 꽃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입니다. 일단 이제 꽃이라는 개체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형을 이해했던 부분들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표현을 해 볼 건데요. 처음에 개체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스케치를 하기가 이렇게 유동적인 곡선이 많은 디자인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드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스케치의 숙련도를 높이고 개체 표현에 능숙해지면 그거를 가지고 아트 메이크업을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기법은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꽃을 그대로 이제 종이에 옮겨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칸을 형성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느낌들을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네모칸이 쳐져 있는 모는 종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디자인해 주시고, 이대로 다시 칸을 옮겨서 종이에 칸을 옮기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꽃 디자인을 저희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한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 어떤 것들을 표현, 인물이든 뭐 동물이든 꽃이든 다른 개체들을 표현을 하실 때 다양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연필로 원본 사진에 사이즈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꽃의 윗부분하고 이파리 부분들을 쓸 건데요. 일단 꽃의 길이를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선 가이드선을 일단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꽃의 끝부분, 꽃만 그릴 거기 때문에 여백은 필요 없고요. 일단 가이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선을 그리실 때도 간격을 조금 잘 맞춰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꽃 디자인의 가장 끝부분, 이파리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꽃 디자인의 가장 끝부분까지 가이드를 한번 먼저 잡아 볼게요. 그 다음에 최대한 선이 삐딱하게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꽃의 가장 중요한 꽃봉오리 부분을 네모칸을 먼저 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 사각 박스를 쳐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칸을 조금 그려줄 건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규칙적으로 나눠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를 대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11.5기 때문에 나는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조금 더 자잘자잘한 칸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는 게 조금 익숙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널찍널찍한 칸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2cm 간격으로 2, 4, 6, 8, 10,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2.1.5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칸 위에다가도 혹시나 틀리지 않도록 2, 4, 6, 8, 10, 1.5, 다음에 2, 4, 6, 8, 10, 1.5 나눠놓고 이 선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이 기법을 그리드 기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초보 디자인 연습을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세로선이 쭉 나눠지죠? 세로선이 쭉 나눠진 상태에서 가로선도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10.5기 때문에 2, 4, 6, 8, 2.5로 잡겠습니다. 여기서도 2, 4, 6, 8, 10.5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선을 또 한번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마지막에 2.5. 자, 이렇게 가이드 선을 그렸으면, 자, 이때 원본 사진을 치워 주시고, 내가 그려야 될 종이 연습지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세로가 10.5였죠. 10.5 칸을 먼저 잡고, 가로는 11.5였습니다. 잡고, 마찬가지로 가로선 11.5를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선 10.5 잡아 놓으시고, 자, 이렇게 사각틀을 그리신 다음에 똑같이 아까 원본 사진에 했었던 것처럼 2, 4, 6, 8, 1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밑에도 2, 4, 6, 8, 10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선을 한번 쭉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로선 2, 4, 6, 8 마지막에 2.5 2, 4, 6, 8, 2.5 비율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선은 지우실 선이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그려 놓으신 다음에 아까 하셨던 원본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다음 옆에다가 놓으시고, 이 선을 이제 따라서 그리는데, 어떤 걸 따라 그리냐면 이 개체에 있는 이 테두리의 개체선을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테두리 개체선들을 옆 칸에 몇 번째 위치에 있냐 라는 것들을 따라 그리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칸 비우시고 두 번째 칸 이 부분에서부터 그림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 부분이 여기에 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지나가고 이 부분을 지나가고, 이 선을 어디까지 그리냐, 세 번째 칸 중앙 여기 라인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유동적인 선이기 때문에 너무 반듯하게 그리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원본 사진의 곡선을 따라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까지 두 번째 칸에,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이 부분까지 들어오죠.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들어가는 이 라인까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부분 칸마다 디자인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따라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으세요. 자, 요 선은 요렇게 통과를 하죠. 이 부분을. 자, 따라서 저는 이제 좀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부분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 안에 있는 선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조금 점을 찍어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앞에 수술 부분 제외하고 요렇게 큰 가이드선. 자, 여기 하나, 두 번째 칸에서 들어오죠. 하나, 두 번째 칸 중앙부터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선을 따라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맞춰서 여기서는 곡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한다. 한번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따라서 한번 원본 사진에서 그림을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 이제 놓쳤던 연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전체적인 형태감이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쭉 디자인을 잡아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칸에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곡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꽃의 표현을 한 번씩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섬세한 느낌들을 표현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느낌들을 표현을 하실 때는 섬세한 엣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시기가 적합하죠. 자, 그 다음에 중심 부분에 라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 자, 여기 수술 부분들은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비워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디자인 들어오고 나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하게 표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집어지는 느낌들. 저는 지금 좀 숙련도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따라가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익숙해지면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따라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가이드선이 없이도 그림을 그리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꽃잎이 접혀있는 엣지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생동감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줄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0%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가이드 줄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뭐 이파리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은 메인은 꽃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위치만 체크. 가시 이렇게 들어가고 봉오리는 따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복잡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음영이 들어가면서 꽃의 굴곡진 느낌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는 꽃잎이 접혀있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야지 채색을 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이 채색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꽃잎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연결되는 이 부분, 엣지 부분 체크해 주시고 주름 부분 체크해 주실게요. 그다음에 꽃잎이 접혀 있거나 눕혀져 있는 부분들 체크를 조금씩 해서 꽃 자체에 생동감을 좀 주시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는 방향들 꽃잎이 살짝 접혀 있어서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들, 여기서도 꽃잎이 갈라지면서 들어갔던 방향, 꽃이 주름지어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살짝씩 표현을 하다 보면 좀 더 꽃이 정교해지기 시작을 하죠. 자, 끝에 요런 선들은 꽃잎이 뒤집어져 있는 방향들, 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을 할 때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정교하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지금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이런 느낌들을 표현을 하시면 엄청나게 그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선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응용해서 아트 메이크업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계속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그림의 완성도를 잡아주시는데요. 음영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고 그러면 여기 수술 방향은 나중에 채색을 한 다음에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놓치는 부분들은 메인 디자인에서 바뀌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리드 방법으로 그림을 스케치를 잡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가이드선을 지워야 되겠죠. 지운 다음에 컬러링을 하셔야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느낌들로 이 그리드 선들을 좀 지울 거예요. 이렇게 그리드 선들을 좀 지워서 전체적으로 표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원본 위에도 컬러링을 했을 때 방해되는 부분들은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파리도 이따가 하나 다시 요거 지운 다음에 그려볼 건데, 지난번에 배웠던 이파리, 그러니까 붓터치를 할 때 썼던 이파리는 가장 이제 단순한 느낌의 이파리였으면 조금 더 정교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원본 사진에 있는 이파리로 한번 디자인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지워주셔야 되니까 자, 지우개로 이렇게 전반적인 느낌들을 좀 지워주셨으면 지우개 가루를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본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잘 보이는 이파리를 하나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리드 방법 말고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느낌은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느낌 부분 가이드로 잡고 여기에서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커브를 돌았네. 돌리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또 빠져나오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중심선, 곡선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 끝부분과 함께 안에 들어와 있는 곡선, 그리드 방법을 단순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 방법을 단순화 시켜서 잡아주시고, 그림이 안 보였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형태감을 그리신 다음에 도형처럼, 물방울처럼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 디자인에 있는 이렇게 전반적인 곡선들을 따라서 안에서 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드 방법을 단순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드 방법을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이파리 요거 지금 디자인 들어가는 거고요. 원본에서는 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겉에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컬러링을 하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 들어가는 부분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인맥의 방향인데요. 인맥의 방향이 곡선 중앙에서 타고 나오듯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타고 나오듯이,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을 모아서 입막을 그려줍니다. 자, 기본적인 스케치 느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지우개 칠을 한 다음에 컬러링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중간에 수술 부분을 조금 그려볼까요? 아니면 요렇게 지금 방금 했었던 거를 응용해서 봉우리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봉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 지금 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방울 형태를 기본으로 물방울 형태를 하나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갈라진 부분들을 체크, 곡선 체크, 뚱뚱한 밑부분, 관찰력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찰력이 기본적으로는 항상 아트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차분히 하시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같이 연결.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게 꽃봉오리가 그려지죠. 자, 이렇게 꽃봉오리까지 그려 놓으신 부분들을 가지고 지우개질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음 파트에서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거를 좀 깨끗하게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테두리 라인을 볼펜으로 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컬러링을 하게 되면 이제 음영 효과를 좀 잘 줘서 테두리에 볼펜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우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예 진한 연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처럼 연한 연필이 아니라 삽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셔서 아예 진하게 그리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지우개질을 하시게 되면 연필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연필선에 맞춰서 디자인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가이드선은 연한 연필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개체 자체는 진한 4B 라든지 6B, 5B 이런 식으로 진한 연필로 채색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지우개질까지 하고 컬러링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꼭 항상 원본 사진이 옆에 있게끔 하시는 게 컬러링 하실 때는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런 상태에서 지우개질까지 다 맞추시면 컬러링 아쿠아 물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러링은 아쿠아 물감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우개를 털어내시고 네, 컬러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